네, 여기 생성자 호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호출 부분을 보시면은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고요. 스튜던트 생성자를 호출하면 init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메서드들을 매직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죠. 프린트 함수가 객체에서 자동으로 호출하는 메서드, 그게 매직 메서드. 그래서 얘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이 자리에서 출력을 해준다. 네, 뭐 그런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생성자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 그게 init 메서드.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이 순서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값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100이라고 하는 값이 k라고 하는 변수에, 파라미터에, 100이 2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100이 m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변수들의 역할은 뭐냐면 전달받은 값들을 매개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다가 저장해주는 역할,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개해주는. 그래서 매개변수, 파라미터를 우리말로 매개변수라고 부르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호출하신 분이 계세요. 스튜던트라고 호출했는데 국어 점수 빵점, 영어 점수 빵점, 수학 점수 빵점.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제일 처음에 있는데 이름 뒤쪽에 있으니까 이름은 이렇게 써야지. 홍길동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자,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실행해보면 에러 나요. 에러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러 내용은 멀티플 밸류를 갖는다. 네임에 대해서. 네임 아규먼트에 대해서 중복된 2개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포지셔널 아규먼트와 키워드 아규먼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키워드를 주지 않으면 아규먼트들은 어떻게 전달이 되죠?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시겠죠? 키워드를 주지 않은 아규먼트들은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뭐예요? 네임이에요. 네임의 0이라고 하는 값이 전달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K, 세 번째는 E, 네 번째는 키워드죠. 네 번째는 키워드니까 얘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네임으로 갔어요.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이거죠. 아규먼트를 2개를 전달했다는 내용이에요. 네임이라고 하는 아규먼트에 값을 2개나 전달했다는 뜻이에요. 0도 네임이고 홍길동도 네임이다. 이렇게 전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코드를 사용한 의도는 알겠어요. 그죠? 앞에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이름 홍길동. 근데 그러려면 얘가 포지셔널이 아니라 두 번째인 국어 점수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생략할 수가 없어요. 키워드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에러가 안 나죠. 이러면. 이름은 홍길동이고 국어 점수 0점이고 영어 점수 0점이고 수학 점수 0점. 됐나요? 혼용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혼용할 수 있을까요? 홍길동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혼용은 가능하죠. 혼용을 할 때 포지셔널과 키워드를 혼용할 때 포지션은 항상 어떻게? 포지션은 항상 순서대로 먼저 나와야 돼. 먼저 전달이 되어야 될 녀석은 먼저 전달을 해야만 돼요. 그 다음에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순서 상관없이 전달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키워드가 없는 녀석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키워드가 있는 녀석은 순서 상관없이 키워드대로 전달되는 거란 말이에요. 함수 호출에서의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이거를 실수들을 많이 하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순서 무시하고 전달하셔도 돼요. 그러면 M이니까 매스가 0점이죠. K니까 국어가 100점이죠. 영어가 50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뭐냐면 포지셔널을 키워드보다 뒤쪽에다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돼요. 포지셔널이 키워드보다 뒤쪽에 올 수 없어요. 항상 포지셔널이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포지셔널은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되셨습니까? 실수하신 분이 계셔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설계를 하셨냐면 이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자, 스튜던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def, init, self, name과 score를 전달받겠다라고 하셨어요. 대부분의 분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또 한 3분의 1 정도 계세요. 이렇게 설계하신 분들은 학생을 설계를 할 때 스튜던트 뭐 2번이라고 할까요? 학생을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름에는 오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스코어에는 뭐 위쪽에서 스코어 1번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이름은 오쌤이고 점수는 스코어 1번이라고 하는 점수를 갖는 학생,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려고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아직은 안 되죠. 이거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들기까지는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self.name은 name, self.korea는 스코어 클래스의 객체일 테니까 여기에 있는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서처럼
여기서처럼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일 테니까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는 국어 점수를 가지고 있고 잉글리시 스코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를 저장해주고 수학 점수는 스코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수학 점수를 저장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또 한 3분의 1 정도 되세요. 이렇게. 이것도 맞죠? 이것도 맞아요. 이름을 전달을 받아서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다 저장을 하고 점수를 전달을 받았으면 그 점수가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를 국어라고 하는 속성에다 저장해주고 그 점수가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를 영어라고 하는 잉글리쉬라고 하는 속성에다 저장을 하고 그 점수가 이 전달받은 점수죠. 그 점수가 가지고 있는 수학 점수를 매스라고 하는 속성에다 저장하겠다. 이렇게 설계하신 분들이 또 한 3분의 1 정도가 되세요. 자, 이것도 속성은 이렇게 지금 이런 클래스를 만든 거랑 똑같아요. 여기 지금 제가 그림 안 지워놓고 그대로 놔뒀죠. 네.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매스라고 하는 4개의 속성을 갖는 클래스를 설계를 하신 거예요. 이분들도. 자,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러면 레프리젠테이션 똑같아져요. 레프리젠테이션을 만드시려면 위쪽에 있는 코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return formatted string 만드셔야 되는데 student에다가 이름 출력해야 되고 점수를 스코어라고 출력을 해야 되고 근데 스코어는 국어 점수 가지고 있고 영어 점수 가지고 있고 수학 점수 가지고 있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속성이 name, Korean, English, Math니까 여기 또 각각 채워야 돼요. self.name 그 다음에 여기는 self.korean 여기는 self.english 마지막으로 여기를 self.math 다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쪽이랑 똑같은 거예요. 위쪽이랑 똑같고 그러면 여기서도 총점 평균 메서드를 또 다시 만들어야 돼요. calculate, sum 또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점수가 있죠. Korean, English, Math가 있으니까 return self.korean self.english self.math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균 def calculate mean self return 해야 되고요. self가 가지고 있는 calculate sum을 호출하신 다음에 나누기 3 네. 그러니까 여기가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가 또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기가 달라지더라도 이렇게 여기를 나눴어요. 아, 스코어가 국어 점수 가지고 있구나. 스코어가 잉글리시를 가지고 있고 스코어가 매스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분해를 하셨어요. 분해를 하셔가지고 각각에 있는 값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다 저장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스튜던트를 새로 만들었죠. 이렇게 새로 만드시면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STU 2번을. 아까 스코어 1번 위쪽에 올라가서 잠깐만 좀 볼게요. 스코어 1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스코어 1번은 점수인데
어떤 점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전부 다 디폴트 값 0점인 점수라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기억나시죠? 스코어 객체예요. 스코어 객체. 이 스코어 객체가 여기 아규먼트로 전달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얘가 여기로 간 거예요. 얘는 국어 점수 0점 가지고 있죠? 수학 점수, 영어 점수 0점 가지고 있죠? 수학 점수 0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리안, 여기에서 이 아이템에서 스코어라고 하는 아이템에서 코리언만 선택할 수 있죠.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다가 다시 저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English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그것을 그 값을 꺼내서 그림을 그릴까요? 스코어를 지워버렸는데 스코어라고 하는 게 딴 데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어떤 메모리에 스코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를 가리키는 이름이 뭐였었다? 여기를 가리키는 이름이 스코어 1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뭐냐면 국어 점수 빵점, 영어 점수 빵점, 수학 점수 빵점을 가지고 있었던 객체예요. 되게 공부 못하는 학생이죠, 오쌤은. 이 스코어를 여기다 넘긴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넘기니까 score.korean이라고 하는 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스코어는 STU 1번이 되는 거잖아요. 스코어 1번, 그죠? 스코어. 네. 스코어 1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있는 모든 스코어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달받은 스코어 1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코어 1번을 찾아가 보면 거기에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거기에 있는 값을 어디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리안에, 즉 여기 있는 값 0, 여기 있는 값 0만 꺼내서 0을 꺼내서 어디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스코어 1번을 전달받았고 그 스코어 1번을 찾아가서 스코어 1번이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를 스코어 1번이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를 0점이죠. 0점. 어디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잉글리시에 저장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스튜던트 객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세요? 스코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 스튜던트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엉뚱한 거를 했군요. 이렇게 호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여기 스튜던트예요. 스튜던트. 여기 있는 스튜던트.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호출을 해야죠. 그래서 스튜던트 이름은 오쌤, 점수는 이렇게. 되셨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린트도 제대로 되고요. 프린트도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네들을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평균, 총점, 평균 다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계산하실 수 있으시냐면 총점 이렇게 하시면 누구의 총점을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다른 학생이 아니라
오쌤이라고 하는 학생 STU 2번에 calculate sum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린트 평균. 누구의 평균이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STU 2번에 calculate mean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빵점 빵점 빵점이니까 총점도 0점이고 평균도 0점이겠죠.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위쪽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스코어가 하나가 더 있었죠. 어떤 스코어가 있었냐면 스코어 2번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여기서는 국어 점수가 100점, 영어 점수 90점, 수학 점수는 빵점인 그런 점수가 있었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점수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를 2번이라고만 바꾸면 돼요. 여기를 2번이라고 바꾸면 그렇게 바뀌겠죠. 이제 오쌤은 어떤 학생이냐 하면 오쌤이라고 하는 스튜던트는 어떤 스튜던트냐 하면 국어 점수는 100점을 받았고 영어 점수는 90점을 받았고 수학은 빵점을 받은 그런 학생이에요. 그래서 총점은 190점, 평균은 63.3점. 잘 나오죠. 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또한 3분의 1 정도가 계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혹시 여기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까지를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까지를.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를 전달을 받으면 그 스코어에서 국어 점수를 꺼낼 수 있겠다. 스코어에서 영어 점수를 꺼낼 수 있겠다. 스코어에서 매스를 꺼낼 수 있겠다라고 한 것을 생각을 하셨어요. 이분들은. 근데 반복되는 코드들이 또 어쩔 수 없어요. 반복되는 코드들이.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몇몇 분들이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하셨어요. 어떤 코드를 작성하셨냐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를 하셨는데 어떻게 설계를 하셨냐면 이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스튜던트를 설계를 하시는데 속성과 메소드가 있겠죠. 속성, 기능, 데이터와 기능이 있겠죠.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점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점수라고 하는 객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설계를 하셨어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스코어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설계를 하셨어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클래스 스튜던트 이닛 셀프 이름 전달 받아야 되고요. 스코어 전달을 받아야 돼요. 셀프의 이름에다가 전달받은 값을 저장을 해요. 셀프.스코어에다가 전달받은 값을 저장을 해요. 이걸로 끝. 이랬을 때 representation은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드시면 되는데 스튜던트라고 하기로 했죠. 스튜던트라고 하기로 했죠. 이름을 출력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점수를 출력하기로 했죠. 맞습니까? 이름 출력할 때 self.name, 점수 출력할 때 self.score. 자, 만들어 볼까요? 길동이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동이 스튜던트예요. 어떤 스튜던트냐 하면 이름은 홍길동이에요.
점수예요. 점수는 빵점으로 할까요? 아까 그 점수가 뭐였었죠? 스코어 1번. 길동이 출력해 볼까요? 프린트 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을 출력을 해볼게요. 어때요? 스튜던트 이름 점수에 어떻게 출력이 됐죠? self.score라고만 했는데 여기 어떻게 출력했어요? 이렇게 출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얘가 문자열을 만들어야 돼요. 문자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름은 문자열이 전달됐기 때문에 문자열이 저장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문자열이 그대로 올 수가 있어요. 그쵸? 문자열이 그대로 올 수 있죠. 근데 이 자리에는 뭐예요? 얘는 객체예요, 객체. 그죠? 객체를 어떻게 문자열로 만들어요? 객체를 문자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녀석에 무엇을 호출해 주는 거다? .repr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이 코드랑 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해요? 자동으로 호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매직 메서드.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매직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예요. 우리가 직접 호출해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가 매직 메서드란 말이에요. 문자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그러면 representation은 무엇을 리턴해 주죠? 문자열을 리턴해 주죠. 그 문자열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온 문자열이 뭐죠? 이거예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스코어 클래스에서 만들었잖아요. 스코어 클래스에서 만든 representation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돼서 스코어 클래스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이 이 자리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굳이 이거 호출해줄 필요 있다 없다? 호출해줄 필요 없어요. 왜? 자동으로 호출해주니까. 그게 매직. 자동으로 호출되니까 이게 왜 이런 게 나오지? 마술 같잖아요. 마술같이 자동으로 호출돼서 결과가 나오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매직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죠?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스코어 1이라고 하는 객체가 먼저 미리 있었어요. 그죠? 네, 그려볼까요? 어떤 객체가 있었냐면 스코어라고 하는 설계도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객체가 있었어요. 이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이름이 스코어 1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우리가 초기화를 했었어요. 국어 점수 0점, 영어 점수 0점, 수학 점수 0점 하고서 저장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주소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소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기능들이 있었죠. 합계를 계산해주는 메서드, 평균을 계산해주는 메서드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있는 코드는 무엇이냐 하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찾아갈 수 있는 주소를 어디다 저장하겠다? 길동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다. 그런 문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기 값들이 전달이 됐잖아요. 이름은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라고 값을 전달을 했고, 스코어는 스코어 1번입니다. 스코어 1번입니다. 라고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에 여기 두 번째 아규먼트가 스코어라고 하는 속성에 저장이 됐단 말이에요. 코드가 이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장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코어에 스코어 1번이라고 하는 거를 저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코드가 무엇을 한 것인지 요렇게 한 거라면 요렇게. 그죠? 자, 얘는 문자열을 바로 만들 수, 이렇게 문자열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홍길동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요. 문자열을 만들어야죠. 문자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SC1번이 가지고 있는, SC1번이니까 누구예요? 얘란 말이에요. SC1번이 가지고 있는 무슨 메소드? 매직 메소드.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매직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자리에 문자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 부분이 요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설계한 클래스에서는요, 우리가 평균 계산하는 메소드, 총점 계산하는 메소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가 뭘 가지고 있어요?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mea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가 데이터로는, 속성으로는 세 과목의 점수를 가지고 있고, 기능으로는 그 세 과목의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는 메서드를 스코어 변수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스코어 변수가 속성,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도 가지고 있고 총점, 평균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방금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길동이의 국어 점수만 꺼내고 싶어요. 이거를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자, 길동이는 무엇을 가지고 있죠? 이름과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길동이의 점수를 출력해보면 점수를 가지고 왔어요. 점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길동이가 점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점수는 점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국어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점을 계속해서 붙여버리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홍길동 점 스코어는 뭐가 되는 거냐면 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스코어까지를 찾아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점 찍고 코리어는 스코어가 가리키는 게 있잖아요. 얘란 말이에요. 얘를 찾아가서 거기에 국어 점수 꺼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길동이로 찾아가서 점수를 찾고 점수로 찾아가서 국어 점수 찾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총점은 길동이의 세 과목 총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길동이는 점수를 가지고 있고 점수는 총점을 계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길동이는 이름과 점수를 가지고 있고 길동이가 가지고 있는 점수는
점수는 평균을 계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제가 그림 그린 게 이해가 되세요? 그림으로 설명드린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그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이런 거를 자꾸 그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이 코드가 무엇을 하는 코드인지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길동이가 자기의 속성으로 변수로 스코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스코어라고 하는 데이터는 단순하게 정수 하나가 아니라 데이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객체란 말이에요. 데이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스 객체여서 거기에서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수값을 읽어올 수도 있고 속성의 값을 읽어올 수도 있고 기능, 함수를 호출해서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점을 연속해서 호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동작이 변수를 이용해서 변수를 가지고서 찾아가고 변수를 통해서 찾아가고 거기서 찾아가면 각각의 기능이나 그 속성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 점을 사용하는 코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 하면서 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사실은 이 문제를 드렸던 거예요. 스튜던트 클래스를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학생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학생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만 만들면 물론 점수라고 하는 클래스가 먼저 만들어져 있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기능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점수만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들 하고 쪼개고 학생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들 하고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조립을 하는 거예요. 조립을.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스코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데이터들을 정의를 하고 스코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들을 잘 정의를 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수행해야 될 기능들을 잘 정의하고 나면 스코어를 가져야 되는 객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생과 같이 밑에 네. 학생처럼 네. 학생은 점수를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를 우리는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저장하고 스코어를 저장하는 클래스를 만들면 클래스가 스코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스튜던트, 학생이 스코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기능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속하고는 달라요. 상속은 아닙니다. 코드를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상속을 이용해서 코드를 만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아직 제가 상속을 설명드리지는 않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상속을 원했던 건 아니고 데이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저장하는 그거를 원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문자열도 클래스인 거 아시죠? str 이거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그죠? 문자열은 메서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했는데 S.라고 하면 대문자로 바꿔주잖아요. 이거 메서드예요. A, B, C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그 저장된 문자열에서 클래스라고 하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길동이에 대해서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길동이는 무엇을 가지고 있죠?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은 뭐죠? 문자열이에요. 점 찍어보세요.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보여주죠.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보여줘요. 여기에 뭐 어퍼,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 로어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에서 길이라고 하는 게 몇 번째 인덱스에 나오느냐? 인덱스. 홍길동 길이 몇 번째에 두 번째에 나오죠. 인덱스는 0, 1, 2. 1번, 인덱스 1번에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메서드 호출이죠. 자, 얘랑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거 없죠. 길동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에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인덱스가 몇 번인가요? 1번입니다. 이런 코드란 말이에요. 스트링도 클래스고 클래스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죠? 메서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점을 사용하면 거기로 찾아가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객체를 찾아가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해서 참조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의 역할이 참조 연산자, 레퍼런스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길동이를 찾아가서 스코어를 찾아가서 국어 점수를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길동이를 참조해서 스코어를 참조해서 총점 계산하는 기능을 사용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제가 다음 주에 데이터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데이터 분석할 때 넘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그 라이브러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클래스들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게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 그 다음에 뭐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 이런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 클래스들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어떻게 호출할까? 이렇게 호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객체 이름, 점, 속성 이름, 점, 메서드 이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예제를 제가 만들어 드렸던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마 요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 하신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커버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직 오늘 아침에 좀 늦게 메일 보내주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까지는 아직 제가 다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확인한 메일 그 내용들에서는 아마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코멘트를 드릴 수 있는 게. 질문 있으십니까?